장면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나오면 100%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정답 쓰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지금 문학작품에서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읽으려면 네, 고지현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문학은 결국 사람이 사는 이야기고 네.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 연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고지현 선생님 또 미모 담당이시니까 이게 또 이제 연애 전공 분야. 그건 너무 지금도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문학을 배운다, 독해를 배운다, 네. 그 안에서 사람의 감정을 파악한다. 이 읽기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연애 이야기하고 완전 별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서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가는 것과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작품 속에서 네. 이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내서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컨텐츠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문학을 잘 보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타인의 감정이 어떤 상태냐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잘 못하면 연애도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네. 너네가 책으로 연애를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몇 개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그 답답한 작품들을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워밍업이죠. 문학 작품을 바로 들어가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네네. 요즘에 중학교 2학년 단원에 공감하며 대화하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네네. 그 단원에 나오는 요 짤막한 만화 한 페이지를 보면서 공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실제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자라는 의미에서 만화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초면이에요. 소개팅 상황인가 봐요. 그렇게 보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자, 아이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 난 영서야. 네가 서우구나. 반가워. 그런데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너한테 진짜 되게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라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농담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라고 뾰루퉁해졌어요. 네. 지금 문제 상황이 뭘까요? 얘네들은 왜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제로 실리고 있는 지문이거든요. 네. 참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시험 보잖아요. 이게 시험범이에요. 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사실은 이걸 뭘 시험을 보냐라고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지금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보시는 어른들도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잘못한 게 확실한데 한 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네. 공감하며 대화하기니까요. 자, 그래서 교과서적인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남자아이가 잘못한 건 초면에 아직 친밀감이 쌓이지 않은 사이에서 농담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가 교과서적인 정답이에요. 네네. 두 번째, 여자아이가 이 상황에서 잘못한 점은 아직 친밀감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인 말을 한 거. 그렇죠.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고 네. 그 관계에 따라 대화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게 기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 중등 과정에서 이 학년에서 이 부분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가 뭐 농담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뭐 나중에 정말 연애나 사랑 얘기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교과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능에서도 화법이나 장문에서도 그러니까 소설을 떠나서도 화법 장문에서조차도 이 상대방의 어떤 말하기의 태도 아니면 방식에 관해서도 실제 수능에서 묻고 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우리 교과서 속에 아주 답답한
빳빳하게 고구마처럼 연애를 못하는 베스트 3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작품이 동백꽃이에요. 네네. 우리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의 시기 이 친구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만나는 작품인데 네네. 그 작품 속의 답답이 고구마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이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또 더 답답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대답을 하렴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네. 자,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도대체 우리 점순이는 어떤 마음이고 주인공인 나는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지문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으면 갔지. 나 물타리 엮는데 생이질 하는 것이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척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도 가짭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것을 좀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는 건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면 하지 왜 벌써 울타리를 하니? 찬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이 든다. 자, 문제의 장면입니다. 자, 점순이는 왜 갑자기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나에게 와서 잔소리를 늘어놓고 갑자기 왜 너 일하는 게 재밌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며 네.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점순이 왜 저래? 이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쵸. 자, 여기서 얘네들은 왜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장면이 나오면 100%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점순이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장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수작이 별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점순이가 꿍꿍이가 있다. 그 정도면 눈치가 참 빠른 아이들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점순이가 일하는데 방해를 놓는다. 점순이는 지금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문제 상황은 주인공인 나는 왜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느냐. 네. 본문에 있는 그대로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혹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실제로 여기서 교과서에서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게 이 장면에서 점순이의 속마음은 이에요. 그쵸. 그 정답 쓰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 중2 시험이지만 사실은 고등학생들한테도 이 장면을 주고 물론 지금은 이제 중2 상대로 선생님이 쉽게 네, 용어를 네, 풀어주셔서 그렇지 이거를 실제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이 장면을 놓고 맞죠. 물어보는데 그때는 다른 작품의 상황을 갖다 놓고 같은 지금 정서의 상황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요 상황에 점순이의 감정, 나의 감정은 어떤지를 캐치하고 있어야지 다른 작품하고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는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문제의 장면입니다. 네, 아주 사실 문제의 장면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장면이죠. 네. 아주 문제의 장면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고요. 여기서는 애들이 엄청 많은 이견을 제시합니다. 네, 우리 가장- 꼬맹이들 뭘 얘기하나요? 너무 뜨거운 감자를 줬다. 이것은 아주 그냥 어떻게 여기서 빨리 먹으란 얘기냐. 이 뒤어. 천장을 다 뒤라는 뒤어. 얘기냐. 그 다음에 얘를 너무 자존심 상하게 했다. 너 집에 이거 없지? 이 말 있잖아요, 원장님. 얘가 가뜩이나 이제 신분 차이도 좀 난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으니까 남자아이를 자존심 상하게 해서 마름의 딸로서 딸봤다. 자기가 그 갑질을 하고 있는 거다. 요즘 애들 이렇게 갑질이라는 말을 또 알아가지고 갑질을 해서 우위를 네. 선점하려는 것이다.
날린 거예요. 네. 점순이의 본심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을 다 해치고 아이들은 오로지 그런 데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너희들 혹시 진짜 연애에서도 그러는 건 아니니? 이 아이의 본심은 아무도 안 읽어주는 건 아니니? 네. 이렇게 사실은 문학에서 정서를 파악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남일에 되게 관심 없는 이과형 남학생들이 이제 참 이런 일을 많이 겪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때문에 되게 화를 내냐 하면 제가 남의 감정을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해요. 제가 남일에 왜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근데 남일에 참견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왜 그 감정인지를 알고 참견을 안 하는 것과 아예 저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를 읽어내지 못해서 참견을 못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고 연결져서 얘기를 하면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감정은요 몇 가지가 안 돼요. 맞아요. 아주 특출난 상황에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시험으로 묻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려는 거죠. 줬잖아요. 그쵸? 그렇죠. 때리고 뺏은 게 아니라 줬어. 그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쉽고 가볍게 오히려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을 막 생각하면서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내지는 문제집에 내가 문제로 풀어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훨씬 더 이 가슴을 닫고 보면 훨씬 어렵다. 쉽게 갈 수 있는 길. 아주 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감자를 줬잖아요. 근데 애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감정을 더 섞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만 봐라. 게다가 여기에 저는 이제 내신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보자. 뿌듯하게 그것도 막 따끈따끈하게 구운 감자를 가져와서 얼른 먹어. 네. 지금 봄 감자가 맛있으니까 지금 얼른 너 빨리 먹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왜 어째서 음해라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해 오면서 네.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항상 이 사람이 지금 문학 작품에서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읽으려면 얘 행동, 얘 중요하죠. 말, 얘 행동과 말에 깔려있는 정서 이 세 가지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걸 자꾸 사실적인 단어로 써보자. 그렇죠. 얘는 지금 행동 뭘 했어? 감자를 줬지. 그렇죠. 말 뭐 했어? 얼른 먹어. 맛있어. 그 정서가 뭐겠어요? 좋아하는 감정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공감을 못하는 답답한 고구마형 연애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우리 정말 너무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소나기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도 아주 답답한 남자아이가 하나 나오죠.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랍니다. 근데 소년이 너무 순수해서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소녀가 그만 엄청나게 도발을 하는 소설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장면 발단 부분을 보면 소녀는 소년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며칠 동안 개울을 지나가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네. 물장난을 해요. 왜 한가운데 앉아 있었겠어요? 얘가 나한테 비켜달라고 말을 걸면 그 찰나에 말을 좀 걸어보려고. 근데 소녀는 너무도 소극적인 아이라서 걔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말을 걸 자신이 없어가지고 개울뚝에 주저앉아있어요. 네. 며칠이나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음날은 소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네. 세수를 해요. 네. 唰 세수를 하면서 그 흰 목덜미에 물을 쫙 흘리면서 소년의 관심을 유발해요. 그런데도 소년이 말을 걸지 않아요. 뛰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조약돌 하나를 들어서 던지면 이 바보! 말을 이 바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 딱! 그러니까 소년이 어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자 소녀가 막 갈밭길로 도망가고 네. 소년이 그 돌멩이를 탁 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발달 장면에서 도대체 왜 얘네들은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있느냐. 저는 이 장면을 또 하나의 문제 장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소설하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인물 같아. 그렇죠. 이렇게 고구마들이 마치 똑같은 작가가 쓴 것처럼 고구마들이 많다니까요. 소녀는 할 만큼 했다니까요. 해보셨어요? 선생님? 세수를 쫙 이렇게 야외에서 제 스타일은 아니네. 떨미에 물을 쫙 이렇게.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해 남자애가. 그러니까 급기야 돌을 던지잖아요. 글쎄. 네네. 그래서 이 바보. 이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냐? 이 바보에 담겨있는 소녀의 마음 상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소녀의 마음 상태. 정말 IQ가 낮다고 생각한다.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다. 입원시켜야 한다. 네. 학교 폭력이
웃기다 이것은. 애들이 뭐라 소년이 이렇게 도약돌을 집어 들잖아요.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 너무 답답한 거죠. 그쵸. 답답하고 야속하고 정말 이 정도 했으면 너 말 좀 걸어라 이런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이 바보한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소녀는 또 어때요? 그 돌멩이를 주워 들어요. 주워 드는 장면의 상징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이제부터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답답하기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장면에서는 이 소녀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체크했다면 좋았을까요? 자, 아까 우리 고지원 선생님께서 분명히 팁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를 봐라? 행동, 말, 그 안에 깔려있는 정서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소녀의 마음을 유추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편적인 정서를 찾아나가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힌트들을 가지고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이게 동떨어진 그냥 단순히 중학교 때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기초가 되는 독해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요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죠. 그 짧은 한 장면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소설은 긴데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거리를 맞아요. 줘야 앞부분의 줄거리.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보다 보면 얘네들은 지금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이구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읽어내시오 하면서 주는 장면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주면서 파악하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봐라. 영화 보듯이.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작품은 이제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고등부에서 고등부 내신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봄봄이라는 작품인데 네. 고등부 작품이니까 이제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장면하고 대사들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어떤 장면이냐면 결혼을 약속시켜놨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주인공인 나는 너무 속이 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점순이도 말은 안 했지만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점순이가 자꾸 나를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야, 아버지한테 가서 싸워. 부장한테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어제 부장한테 갔다 왔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부장이랑 쏙닥쏙닥 하는 바람에 별 심통치 않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 허락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았죠. 얘는 약간 좀 어수룩하거든요. 장인은 아주 약삭 빠르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장면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얘는 아침에 돌아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침 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얘는 결혼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제 배도 고프니까 산나물은 점순이가 해와서 몇 대접을 먹어도 되는데 밥은 장인어른이 한 그릇만 주라 그래서 한 그릇밖에 안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상을 막 차리더니 대우 쫑알거립니다.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요렇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럼 안 된다는 걸 어떡한다? 그랬더니 점순이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쇤을 잡아채야지. 그냥 너 이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수염을 잡아채든가 해야지. 우리 아버지 수염이라도 잡아채서라도 결혼 허락을 받아왔어야지. 그냥 너 이 바보야. 이러고 셀쭉해서 다시 뛰어나갔어요. 아주 바보라는 말을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니 망정이지. 내 아내 될 여자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오늘 일도 안 나가고 다시 시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점순이의 말의 의도. 쇤을 잡아채야지. 가만둬 이 바보야.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하고 한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일하러 안 가요. 그때 장인어른이 지게작대기로 배를 콕콕 쑤시면서 일하러 가라. 배탈 났어요. 안 가요. 일하러 가라. 그래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막 콕콕 쑤시고 얘가 버티고 콕콕 쑤시고 버티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절정의 장면이에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장인어른이랑 막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시켜줘야지. 왜 여태까지 성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목소리를 확 높여요. 네. 그런데 얘 마음은 뭐냐면 정말 부장어른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기서 엿보고 있는 점순이 때문에 용감해 보이고 싶어서 일어나서 이 싸움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나를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몇 가지 맡고 있으면 점순이가 나를 진짜 바보로 할 게 아닌가. 게다가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 함부로 막 때려도 되지만 나는 오늘 장인님의 사정만 보아서 수염을 탁 잡아챘다. 그리고 점순이도 속으로 퍽 기뻐하겠지 얘기 생각하면서 저기 울타리까지 잘 들리도록 말했다. 이 수염 이거 확가 셀라보다.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네. 참 수염 잡아채라니까. 그렇죠. 진짜 잡아당겼어. 장인어른 수염을 딱 잡고 이게 확 불 붙여버릴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될 장면이. 결혼도 안 되게 지가 만들었네. 네. 제가 이 수업할 때마다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래놓고 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네.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지금 점순이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 중에 아주 밤고구마형, 답답고구마형 연애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점순이가 잡으라고 했잖아요. 수염. 정말 점순이는 우리 아버지 수염을 잡으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빨리 가서 허락을 받아와. 그만큼 적극적으로 제발 좀 해. 그렇죠. 라고 얘기한 건데 점순이 말을 듣고 정말 수염을 잡아요. 이 뒤로 가면 정말 절정 장면에서는 장인어른의 잡지 말아야 할 신체 부위도 그렇죠. 맞버리죠. 네네. 이 어리숙한 녀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방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점순이의 말, 점순이의 행동 잘 파악했잖아요. 네. 고등부에 가면 이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고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시들의 말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답니다. 수염을 잡으랬다고 정말 수염을 잡은 이 아이의 행동 너무 답답해요. 점순이의 말 속에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숨겨진 의도. 뭐 적극적으로 행동해 결혼 허락을 받아와. 그렇다고 선을 지켜야죠. 장인어른의 수염을 잡아서 땡기면 결혼 승낙이 멀어질 뿐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라는 건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제가 첫 카트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계에 대한 예의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될 소통도 안 된다라는 점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재밌게도 풀려고도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걸 한 번에 읽고 어쩜 그걸 몰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인생 얼마 안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살았죠. 그래서 살면서 경험하고 또 본 것들 간접 경험에 있어서도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책이면 참 좋은데 우리 아이가 뭐 책을 잘 안 읽는다 하면 똑같은 영화를 보건 아니면 똑같은 웹툰을 보건 같이 그 장면을 보고 한 장면을 보고 왜 이런 거 같아? 라는 질문에 대화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나누면서 아이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런 부분들은 어때? 하면서 대화로 자꾸만 평상시에 이것을 일깨워 준다면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너무 어렵고 두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생활 속에 그런 부분들을 그럼 사실은 또 부모님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학년이 저학년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미 중학생 되면은 뭐 그걸 보면서 엄마하고 미주알 고주알 사실 이건 너무 아이디어란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또래 친구여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그게 어떤 뭐 독서 모임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아니면 무슨 이렇게 우리 학원에 오는 친구들처럼 학원에 와서라도 타인과 그 부분에 관해서 소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책이나 자꾸 문제를 풀려는 걸로 접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 훈련, 이 노출을 좀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공감력도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